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만성적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통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랜드 연구소의 선임 경제학자 크리시나 쿠마르 박사는 BOA에 기근과 전염병 대유행,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과 국가 발전을 돕는 장기적 원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에 따른 국경 봉쇄,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굶어 죽는 사례가 보도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유엔의 원조는 생명을 구하는 목적의 인도적 지원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마르 박사는 그러나 인도 지원 공여국들은 빈곤 퇴치와 사회 경제 개발의 혜택이 소수 엘리트 계층이 아닌 주민 다수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만큼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 담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면서 다만 투명성을 보장해 북한 정권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열악한 식량 사정과 민생 문제를 연일 외부에 공개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really another line of effort as part of his blackmail diplomacy. But this line of effort is about trying to gain sympathy and really almost sha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o doing something. He doesn't really want direct food aid because he can't accept it with the requiremen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ts on it for transparency and to ensure that it gets to the people in most need. Instead, he is using the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s a way to coer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o relieving sanction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는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면서 대북 제재는 식량과 의약품,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에 따라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속 조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원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계속 제한해야 하겠지만 대규모 경제개발 원조는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난과 의료시설 부족 등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매년 제공하고 또 외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의 식량 부족 상황이나 국내 총생산, GDP 등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통계를 유엔에 이례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1년 6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했었는데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건 북한이 유엔의 다자간 공동정책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십 년간 외부로부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받았던 북한이 통계 자료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s a very good sign because it says that they're trying to remain in relationship and compliance with this framework. The fact that they've admitted that is, I think, a willingness to demonstrate a certain amount of honesty about what the impact of those sanctions.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됐을 당시 북한 당국과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마침내 북한이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통계와 자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완전한 접근성을 확보할 때에만 효과적이고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매년 공개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issue data that is comparable both with themselves. In other words, that you can compare data in 2021 compared to 2019 and 18, and that will be comparable in the future. That's one. And secondly, data that is comparable with other countries. 북한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66조 분량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곡물 생산 목표가 연간 700만 톤이지만 지난 2018년에는 495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는 10년간 최저치로,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식량 부족량이 147만 5천 톤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료 보건시설 부족의 어려움도 시인하며 의료 인력과 제약 기술 기반, 의료 장비와 필수 의약품 부족을 당면 과제로 꼽으면서 특히 백신과 의료기기 공급이 국제 수준과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 대부분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진전이 더디고 전력 수요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및 보건 위기 지속으로 경제 성장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의 최대 80%가 영변 핵시설에 집중돼 있어 이를 폐기한다면 큰 의미라는 영국과 러시아의 민간 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핵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고 또 이런 이유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결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 시네스는 14일 공동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역량이 80% 감소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내며 북한 시설을 실사하기도 했던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이 북한 내 핵무기 생산의 중심이긴 하지만 이건 핵물질 생산에 국한되며 실제 핵무기 제조는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ngbyon plays a key role on that. So I agree with that. This is only for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But once you have fissile material and it's uranium or plutonium, you still don't have a weapon. The actual weapon manufacturing happens elsewhere, not in Yongbyon.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이 북한 내 전체 핵물질 생산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영변 외에도 핵물질 생산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으며 반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 얼마나 생산하는지 정보를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에 관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역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할 수 있었다면서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영변 이외 시설 한두 개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ven with Yongbyon completely shut down, we could be confident that North Korea could continue to produce fissile material outside of Yongbyon. Kim Jong-un would not have proposed shutting down Yongbyon if there were no other facilities for producing fissile material. In other words, he only agreed to shut down Yongbyon because he knew that he had other options outside Yongbyon to continue expand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이 영변 밖의 핵시설 존재를 인정하길 거부했다면서 영국 러시아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영변회 시설은 하나만 언급하고 그 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물질의 20% 정도를 생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을 둘러싸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러시아가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5일 위원장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글 법안에 대한 최종 가결을 선포했으며 법안 통과 후 믹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과 세계 경제에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 통과로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조치가 포함됐으며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등 모든 나라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이행과 집행을 압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불법 선박 환적 차단 등이 담겼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대병원이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해킹 공격이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해킹했던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는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을 해킹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인 킴수키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한국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번 서울대병원 해킹에 사용된 IP가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해킹한 서버로 연결됐으며 최소 26일 동안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갈수록 악화하는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비공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6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5일부터 11일 사이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확인했으며 병원 직원과 환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명에 그쳐 역대 최소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올해 2분기 동안 한국 입국 탈북민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분기별 탈북민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소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탈북민 규모 감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크게 줄어드는 추세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35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6월 공개한 난민 입국 통계를 통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 1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북중 국경 보안 강화 등으로 연간 20여 명에 달했던 미국 정착 탈북민 수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